안녕하세요. 가까운행사 안비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법인세 정기 신고할 때 여러분들이 반영할 수 있는 세액공제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 준비해 봤습니다. 어떤 세액공제냐고 하면은 고용증대 세액공제인데요. 말 그대로 고용이 증대되었을 때 세액공제를 해주는 그런 세액공제입니다. 그러면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법인세 정기신고 세액공제 반영해보자. 고용증대 세액공제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기 위해서 6개의 챕터를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개요고요. 두 번째는 적용 대상자, 세 번째는 세액공제액의 계산, 네 번째는 세액공제의 신청, 다섯 번째는 사후관리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마무리입니다. 네, 자, 첫 번째 개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개요는 여러분들한테 고용증대 세액공제란 어떤 것인지 가볍게 그리고 느낌을 느낄 수 있도록 큰 그림을 여러분들한테 잡아주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해시태그 상시근로자, 해시태그 청년 등 상시근로자, 가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네, 청년 등 상시근로자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이렇게 세 가지 근로자를 합쳐서 청년 등 상시 근로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쉽게 생각해서 과세연도라고 하면 1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상시 근로자라고 하면은 쉽게 생각했을 때 뭐 계약직 안 되고 뭐 단시간 근로자들 안 되고 그냥 일반 정규직 분들 상시 근로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아래 하단에 되어 있는 저 설명들 금액만큼 공제를 해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계속 읽어볼게요. 네, 동그라미 1번 청년 등 상시 근로자의 증가한 인원수 곱하기 다음에 따른 금액 이렇게 되어 있죠.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400만원,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500만원이고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조금씩 더 금액이 크거든요. 근데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중견기업의 경우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 1100만원이고요.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중견기업의 경우 9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 1300만원 이렇게 됩니다. 네, 청년 등 상시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인원 수에다가 곱하기 그냥 일반적으로 400만원. 네, 한 명 늘어나면 400, 두 명 800, 뭐 3명 1200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2번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에 상시 근로자의 증가한 인원수 곱하기 0원 중견기업의 경우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 다음에 따른 금액. 네, 일반적으로 청년 등 상시 근로자, 그러니까 청년 정규직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를 제외한 일반적인 이제 상시 근로자 분들이 이제 증가한 경우에는 일반 회사의 경우에는 공제 금액이 없습니다. 네, 곱하기 0원이라고 되어 있죠. 네, 다만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 원이고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700만 원,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770만 원 이렇게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생각보다 로직은 간단합니다. 증가한 인원수 곱하기 400만원, 500만원, 800만원, 1100만원 이런 식으로 금액을 곱해가지고 공제를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때요? 큰 그림이 좀 이렇게 잡히셨나요? 네, 이제 다음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챕터입니다. 네, 적용 대상자인데요. 어떤 분들이 이제 적용을 받으실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해시태그 내국인, 해시태그 소비성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합니다. 네, 계속 읽어볼게요. 고용증대세액 공제는 내국인을 적용 대상으로 하며 다만 다음에 소비성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일단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업종은 제외한다 되어 있고 소비성 서비스업 등 이렇게 되어 있죠. 보면은 호텔업, 여관업, 그리고 주점업, 그리고 그 밖에 오락, 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런 업종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아쉽게도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아까 내국인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내국인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간략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내국인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 법인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일반적인 주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소를 두고 있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183일 정도 국내에 계속 계셨으면 내국인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국 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합니다. 네. 그냥 쉽게 생각했을 때 내국인은 말 그대로 저희 국내에 있는 분들, 있는 법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이 되시니 요건이 충족하신다면은 한 번쯤 계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챕터입니다. 네, 말씀 그린 대로 세액공제의 계산 챕터입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복잡할 수 있는데 사실 복잡하지만 거의 개요에서 거의 다 알려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개요에서 아까 봤던 페이지죠. 네,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증가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로부터 1년 그리고 이 되는 날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자, 조금 더 이제 딥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그 해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 해에도 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2년을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결과적으로 3년을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올해도 증가했고 내년에도 증가했어요. 그러면은 올해 증가한 거에 대한 공제 금액은 올해도 받고 내년에도 받아요. 그럼 내년에도 또 증가했어요. 그 증가한 인원수는 또 내년에 또 받아요. 그럼 내년에는 쉽게 말하면 공제를 2번 받는 겁니다. 올해 받은 거를 내년에 한 번 더 받고 내년에 또 증가한 게 있으면 또 증가한 그걸로 또 받고 2번을 받는다 생각하면 됩니다. 네, 아까 설명을 안 드렸는데 청년 등 상시 근로자의 증가한 인원수고 옆에 별이 있죠. 이 별을 보면 증가한 상시 근로자의 인원수를 한도로 함이라 되어 있습니다.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가 엄청 증가를 했는데 상시 근로자는 좀 줄어들었을 수도 있겠죠. 왜냐면 뭐 퇴사자가 많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그래도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가 아무리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전체 늘어난 상시 근로자 수 범위 내에서만 공제를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상시 근로자가 이제 어떤 의미인지 한번 제가 좀 딥하게 좀 가져와 봤습니다.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에 따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제외합니다.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또 제외를 해줍니다. 다음 두 번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다만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또 상시 근로자로 봐줍니다. 세 번째,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그냥 쉽게 생각했을 때 일단 임원은 제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 해당 기업의 최대 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와 그 배우자, 즉 그러니까 그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 그러니까 최대 주주, 최대 출자자 분들은 또 제외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배우자까지도 제외를 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로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 존비속 그리고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족 관계인 사람, 내가 아까 봤던 최대 출자자, 최대 주주 그런 분들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친인척과 존비속,
위쪽 부모님, 아래쪽 자녀까지 다 상시 근로자에 포함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 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그러니까 원천 징수가 되지 아니한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를 하고, 그 와중에서도 국민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또 근로자가 있다고 한다면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는 쉽게 봤을 때 진짜 일반적인 직원들을 상시 근로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청년 등 상시 근로자 기억나시나요?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를 청년 등 상시 근로자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이렇게 이제 법령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따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자, 동그라미 1번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중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 다만 해당 근로자가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 6년을 한도로 한다를 빼고,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은 청년으로 봅니다. 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 보호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 근로자,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항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제외하고 일반적인 청년인 분들은 다 상시 근로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이거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그냥 장애인 근로자 분들은 또 저기에 포함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근로계약 체결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을 이제 청년 등 상시 근로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큰 로직이 수에다가 곱하기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그 수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또 준비했거든요. 그 수 계산이 어떻게 보면은 이 세 공제의 핵심이라고 또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로자 수의 계산, 한번 보겠습니다. 고용증대세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 근로자 수,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하되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상시 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 근로자 수의 합 나누기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수입니다. 쉽게 말하면 월 평균을 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가 뭐 1, 2, 3, 4, 5 이렇게 5월까지 뭐 신규 채용도 없고 퇴사자도 없고 쭉 5명 직원이 모두 상시 근로자로서 재직을 했다고 한다면은 1, 2, 3, 4, 5 다 5명에서 월 평균도 5명입니다. 근데 신입을 뭐 6월에 채용을 해서, 그러면 6월부터는 이제 2명을 많이 채용했다면은 5명에서 2명에서 7명. 그러면 6월은 7명, 7월도 뭐 7명. 그러면은 77에서 7개월 나누기 7에서 7개월 평균을 계산하는 거고요. 만약 중간에 8월에 한 명이 퇴사를 했다. 그럼 77 그리고 한 명 퇴사했으니까 다시 6 해서 이 나누기 8 이런 식으로 월 말에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쭉 12개 이렇게 나열을 하신 후에 나누기 12를 하시면 월 평균 상시 근로자 수가 계산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도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이었는데 그중에 만약에 3명이 청년 등이었다 그러면 3, 3, 3, 3, 3 이렇게 다set하고 그 다음에 새로 입사한 사람이 만약에 청년이었다 3, 3, 3, 3, 뭐 4 뭐 이런 식으로 월 말에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를 쭉 나열을 하신 후에 개월 수를 나누어서 월 평균 수를 곱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올해 거를 계산을 하고 근데 직전보다 증가한 인원수에다가 이제 공제 금액을 공제를 해주다 보니까
올해도 계산을 하고 작년 것도 계산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작년 월 평균 상시 근로자 수,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하신 후에 올해 월 평균 상시 근로자 수,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하셔서 그 차이, 그 증가한 인원 수만큼 곱하기 아까 수도권 내라면 400만 원, 수도권 밖이라면 500만 원, 중소기업이라면은 좀 더 큰, 중견기업도 마찬가지로 좀 더 큰 금액을 해주는 거고요. 상시 근로자 수를 증가한 범위 내에서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를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만 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네, 다음 4, 5, 6 챕터는 이제 세액 공제 신청 그리고 이제 사후 관리가 있어요. 사후 관리는 공제를 받았는데 공제만 받고 바로 또 직원을 자른다거나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후 관리도 필요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6번째 마무리하는 시간도 준비를 했는데 벌써 챕터 3개만 했는데 영상 시간이 생각보다 꽤 길어져서 한번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